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정말 무서운 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동기가 생기니 정말 무섭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학습 코칭 전문가로서 아이에게 꼭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되게 애니를 좋아하는 애니 덕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옆에서 이제 엄마가 계속 관심 있게 애니를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식구가 이제는 이제 그게 조금 더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서 사춘기를 지날 때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아이돌 프로그램 많고요. 예,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나는 쟤를 픽했네, 너는 얘를 픽했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색할 것 같지만 그런 어떤 환경들이 조금씩만 잘 만들어져도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서 문득 엄마 사실은 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들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그럴 때 그냥 대해 주시는 게 맞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마음을 열겠지 라고 하는 순간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공통적인 관심사 그리고 저의 관심사가 같이 이렇게 엮여서 저희 식구들은 일본 애니 피규어를 모집하고 수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취미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 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과 학습의 활동의 균형이 왜 중요한가요? 일단 아이들이 너무 지치니까요. 학습만 너무 하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지치고 중요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체력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학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학습 외의 활동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도 좋고요. 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시각적인 거, 뭐 나는 그림을 보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 나는 악기를 만지는 게 좋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 외의 활동도 같이 균형을 맞춰 주셔야만이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아서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부분 다 학습에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다 보니까 그 이외의 활동들에 대해서 할 시간이 없다 아니면 뭐 얘가 못한다 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버리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주기적으로 이런 학습의 활동 그렇게 많지 않아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1시간 정도만이라도 학습하지 않는 학습 외 활동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이 아이가 균형을 잡고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어떻게 학습의 무기가 되나요? 일단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기분이 나쁜데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잘 할 수 있어야만 징크스나 어떤 슬럼프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가 쉽거든요. 징크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나의 감정이 균형을 잘 잡고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불편한 감정도 들고 불안한 감정도 들고 괴로운 감정도 분명히 듭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내가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갭이 멀면 멀수록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도 바닥에 떨어져도 그만큼의 스프링이 있으면 튀어오를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그만큼 크거든요. 근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감정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가 가장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부 의욕 없는 무기력한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너무 강요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기력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무기력하다라고 해서 뭘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왜 이 아이가 무기력했는지를 조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시간을 두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제 아이를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 저는 제3자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기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아이를 일단은 쉬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천천히 조금 이렇게 텀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재촉하거나 너무 막 독촉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일단은 좀 텀을 두시고 전문가의 어떤 조언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를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가 과학, 수학 이런 이과 과목을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너무 그 학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이렇게 좀 엄격하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학원을 다녔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루에 뭐 한 학교 갔다 와서 6시간씩 그 학원을 그냥 이렇게 갔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엄마가 저 선생님이 좋대라고 해서 이제 그 반에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을 해서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 때 안 해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하지 않아요. 예, 특히 남자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남자애였는데 손을 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너무 당황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하시다가 저 또한 같이 만났는데 처음에 저도 이제 아이들을 상담할 때 보면 대부분 다 5시간, 6시간은 상담을 하거든요. 처음에 5시간, 6시간은 상담을 하고 학습 코칭도 3, 4시간을 항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예, 신뢰와 편안함을 주는 거여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좀 알아주고 나도 그랬어.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쓰는 말이 나도 그랬어 거든요. 선생님도 그랬어. 예전에 이랬어. 나는 더 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 분명히 아이들이 동조를 해줄 때가 있고 공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왜 싫으니? 그랬더니 그게 너무 싫었대요. 수학학원을 가서 6시간 동안 있고 난 엄마랑 밥도 먹고 싶고 이런데 엄마가 막 도시락 싸들고 오고 차 안에서 밥 먹고 이런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을 드렸고 어머님도 흔쾌히 또 이렇게 저한테 맡겨주셔서 처음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중학교 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장 거기서 중요했던 건 이 아이가 나는 뒤처졌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처졌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기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다는 건 그건 대부분 다 어머님들이 세우시는 기준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까지 했다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이러는 순간 뒤쳐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되게 많은 격려를 했고 조금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거의 만담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적으로 선생님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생님 좀 못해요. 어려워요. 이러다가 선생님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해볼게요. 이런 얘기가 더 많아졌고 선생님 이거는 제가 아는 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구체적으로 아이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정말 무서운 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동기가 생기니 정말 무섭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극적으로 막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분명히 이렇게 줬고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 중에 가장 좋은 건 아이가 웃고 다녀요 라고 했어요. 네, 웃고 다녀요. 그래서 나 해볼게 라는 말들이 되게 많아졌다. 그래서 어머님도 생각을 바꾸셨다라는 그런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시험 끝날 때마다 찾아오는데 그렇게 관계가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